중상전하 납시오. 어? 어디? 이런 곳이? 이래서 최저임금인가? 이리 온너라 업고 노동법 벌써? 네, 안녕하세요. 현명한 노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저임금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발표됐죠.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발표되는데요. 전 국민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첨예하게 최저임금 결정하게 될 때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결정할 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사용자 위원 9명, 그리고 근로자 위원 1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이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막 회의를 합니다. 언론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습니다.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습니다. 뭐 밤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습니다. 엄청 이렇게 많이 다투고 있죠.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을 우리는 적용받게 되는데, 최저임금은 근로자,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요. 반드시 요거는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 편의점에서 일을 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요. 근로계약서에 8,300원을 받고 일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한 경우에도 차액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차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강행 규정이라서요. 최소한 요거는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요거 밑에 계약을 당사자가 했다고요? 그래도 효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차액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차액은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학생이요. 저도 최저임금 위반된 거 알겠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중에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하기가 어렵겠죠. 그만두고 나서도 3년 동안은 언제든지 그 차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구할까요? 막상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참 애매모호한데요. 일단 내가 일을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몇 시간을 일을 했는데요. 얼마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로계약서 같은 걸 사장님이 나한테 안 줬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당 8,590원은 받아야 되는데요. 한 주에 몇 시간을 일을 했고요. 한 달에 몇 시간 일을 해서 8,590원 곱하면은요. 한 달에 제 생각에 요만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차액만큼 8,000 못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증명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야 되겠죠. 거창한 서류는 아닙니다. 이런 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버스카드 기록, 예를 들면 사장님이랑 주고받았던 카톡이나 문자 내용, 예를 들면 채용 공고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핸드폰 캘린더에 내가 입력한 근무 시간, 이런 걸 가지고 입증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버스카드 기록은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버스카드 기록을 보면 집에서 나와서 여기 편의점까지 왔다 갔다 한 그런 공식적인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미치지 않은 이상 왔다 갔다 일정한 시간을 계속 할 일은 없겠죠. 그 시간을 일을 한 시간이라고 추정이 가능하니 그런 식으로 내가 일을 했다라는 자료를 준비를 해서요.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을 했었을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초록색 창에다가 고용노동부 치시면은요, 첫 번째 왼쪽 배너에 민원 신청이 있고요. 민원 신청 클릭, 그 다음에 임금체불 클릭, 임금체불 클릭을 하셔서 간단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을 적어주시냐면은요, 자기 인적사항, 연락처, 그리고 사장님 연락처, 사업장 주소, 얼마를 못 받았는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 대충 적어주셔도 됩니다.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실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민원 신청을 하게 되시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있다가 노동부에서 연락이 오실 거고요. 사장님과 그리고 일을 하신 분 양쪽을 조사를 해서 차액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지급하라라고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대한 죄라서요. 차액을 지급받고 그냥 넘어가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거였는데요. 명시적으로 8,300원이다 딱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럼 최저임금 위반이다, 이건 딱 떨어지는 사례죠. 그런 게 아니라 한 달 일을 하고요, 편의점에 똑같은 편의점에서 알바비를 받아봤는데 38만 8,400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토요일날 9시간, 일요일날 4시간, 일주 13시간 일을 한 경우에
38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걸 역산으로요. 와, 시간으로 따졌을 때 내가 8,590원 이상을 받은 거야 아니야?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요. 한 달 동안 내가 총 일을 했던 시간을 따져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8,590원을 곱한 그 값이 최저임금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어떻게 따지냐면요. 한 주에 13시간을 일을 한다고요? 그럼 한 달은 몇 주가 있는지를 곱해주면 됩니다. 한 달에 몇 주가 있냐면요. 365일을 나누기 7로 나누게 되면 1년은 총 52주가 있습니다.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총 4.345주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일요일 날이 한 달에 4번 있을 때와 5번 있을 때가 있죠. 평균 내면 4.345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사례에서 13시간 곱하기 4.345주를 하니 총 한 달에 56시간 일을 하게 된 거고요. 그 56시간을 일을 한 것에 제가 8,590원을 곱해 보니 48만 1,000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38만 8,000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차액이 9만 3,000원 정도 발생을 하네요. 최저임금 위반이겠죠. 이렇게 최저임금을 시간으로 다시 환산해서 8,590원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지금 사례는요. 그냥 심플하게 주휴수당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자기 일을 한 시간만 따졌는데요. 사람이요. 월화수목금토일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례를 제가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 친구가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합쳐서 15시간을 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8시간 곱하기 40분의 15시간이 한 주에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주휴수당입니다. 계산해보면 8시간 곱하기 제가 뭐라 그랬죠? 15 나누기 40 하게 되면 3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요. 기본 토요일, 일요일 15시간 일을 했다고요. 플러스 알파로 3시간이 붙으니 한 주에 18시간만큼의 돈을 받아야 되고요. 한 달은 몇 주가 있다고? 4.345주가 있죠. 그래서 총 78시간의 돈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다가 8,590원을 곱한 67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 67만 원보다 더 밑에 금액을 받았다라고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시겠죠. 지금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 대놓고 최저임금 위반인 사례. 두 번째 사례, 월급을 받아봤는데 이게 최저임금 이상이야 이하야?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요 최저임금이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꼭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사장님들도 최저임금 위반한 계약이 이렇게 효력이 없다라는 점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 위반을 했었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등 좀 중한 보통 솔직히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꼭 한번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 도중에 사장님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은데요. 이거 차익 좀 주시죠. 이래서 너 나가! 라고 하게 되면 그건 좀 부당한 해고가 되겠죠. 그런 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상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물론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학습 이런 거 있죠. 일반적인 큰 회사에서는요.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중에 얼마는요. 최저임금 계산할 때 또 반영이 되고요. 매달 식대나 차량 유지비 같은 복리후생으로 받았던 금액 중에 또 얼마나 최저임금 계산할 때 플러스 알파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기회가 됐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현명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